내용입니다. 이 컨셉은 곤충에 대한 퀴즈를 맞추고 곤충의 숲 만들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사람이 등장해서 안녕하세요. 이제 퀴즈를 맞추고 곤충의 숲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요. 이 내용은 지금 초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스크림에서 해당 찻씨 실험 관찰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의 한 사리 중에서도 곤충의 한 사리인 완전 탈바꿈과 불완전 탈바꿈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을 배우는 찻씨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성취 기준 해당하는 거는 생물의 한 사리 과정을 조사하여 생물에 따라 한 사리의 유형이 다양함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곤충의 숲을 돌아다니다가 알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17개의 알들을 숨겨놨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알을 찾아서 클릭을 하면 곤충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을 맞춰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답을 맞추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틀리면 땡 소리가 나고 다시 재도전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곤충의 한 사리 유형을 맞추는 거예요. 완전 탈바꿈과 불완전 탈바꿈을 맞추면 정답을 맞추면 이 곤충 목록에서 그 해당 곤충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씩 다 사라지면 이제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동시에 이 곤충의 3D 모델이 숲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땡 소리가 틀릴 경우에는 땡 소리가 나고 다시 재도전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게임이고요. 이 프로젝트의 효과는 여러 곤충들의 한 사리 유형, 여기서 한 사리 유형은 완전 탈바꿈과 불완전 탈바꿈을 얘기해요. 이걸 이 한 사리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재미있는 게임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이 게임의 효과입니다. 저희가 순수 창작 장면 수는 여기 있는 거 전체고요. 순수 창작 모델은 두 종류, 알 17개와 나비 1개입니다. 네. 그리고 리믹스 작품 링크는 없고요. 저희가 사용한 배경은 여기서 제공되는 기본 배경입니다. 네, 저희 게임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0초 남았지만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클릭하면 내 이름을 맞춰봐. 마침 아까 그 아이네요. 네, 얘는 사슴벌레입니다. 소리가 안 나네. 얘는 완전 탈바꿈.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얘가 지나가고 여기 알이 없어지고 여기서 여기 사라졌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얘는 얘는 뱀이었어서 그럼 매미가 나타나서 돌아다닙니다. 이상입니다. 매미가 나타나는 거. 네, 큰 박수로. 네. 네.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질 높은 퀄리티 있는 이제 작품을 구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바로 이 팀 이제 뒤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팀부터 해서 2팀 노트북 하나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 끝나갈 때쯤에 바로 다음 팀을 대기해서 노트북 가지고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팀 함께 배양육의 세계로 초대 수상한 햄버거 가게팀 함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전 과제를 하지 않았지만 사전 과제가 햄버거 만들기였대요. 맞나요? 네. 그래서 그 햄버거로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장면을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그 햄버거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시연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은 제작 의도랑 성취 기준 이런 거 다 있는데 시연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연을 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쨌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연을 하면은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냥 아이디어 구성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시식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어봅니다. 근데 이제 의도는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일반 축산이고 두 번째 게 배양육인데 그래서 안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A 햄버거가 되는 과정을 나오고 이렇게 그 가축이 이제 고통받는 소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막 나와서 그 소들이 이제 클릭하면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고통받는 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걸 다 보면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고 자 이제 다시 간다고 하면은 다시 가요. 그러면 이제 소들이 불쌍하니까 이제 방목형 농장이면 좋을 것 같냐 해서 가면 이제 또 막 소들이 풀 뜯어먹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풀 뜯어먹고 내가 가서 근데 이제는 이제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메탄이 나온다 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누르면 얘가 이제 막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옥수수 농장을 만들고 있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방목형 농장도 안 좋다는 얘기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면 이제 이제 배양육이 나와요. 그래서 배양육을 얘기하면 옆에 배양육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양육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사람 누르면 퀴즈를 풀어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배양육을 맞추겠죠? 그러면 배양육에 더 알아본다면서 노트북을 해서 영상도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 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클립보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시간이 있어서. 네, 좀 이따 나와요. 5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왜 안 나올까요? 왜 또 나오지? 잘 나왔었는데 갑자기 안 나오네요. 나와야 돼요. 나오죠? 그래서 나오면 이제 그 직업도 알려줘요. 진로까지. 이 사람이 생명공학자이기 때문에 생명공학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햄버거 가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연구실까지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풀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틀리면 이제 저걸 잡는다고 이제 끝났습니다. 메탄 맞으면 이제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혹시 그 자체적으로 만든 모델은 뭘까요? 만든 건데. 다 가져온 것들이 있고 농장 사람은 팅커캐드에서 가져왔고 팅커캐드랑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 기본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문제 같은 거 넣어서 다 만들었어요. 네, 큰 박수로 네. 대단하십니다. 선물들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되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다음은 3팀 조민국, 윤영근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우주여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대동초등교사 조민구. 윤영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주제로 잡았고 성취 기준은 달을 관측하여 달의 기상 변화 원리를 이해하고 일식과 월식을 설명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과학 쪽에서 아이들에게 좀 VR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은 우주라는 세계는 저희가 가볼 수 없는 세계인데 이런 것들을 VR로 좀 구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과 달의 공전, 자전을 머릿속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좀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체험을 구성해 봤습니다. 바로 시험부터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일단 우주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하고 소리가 안 나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달나라로 떠나게 돼요. 그 다음에서 가가지고 이제 태양이랑 지구를 보게 되고 이거는 실제 공전 주기랑 자전 주기도 다 맞춘 거고 크기도 어느 정도는 구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숫자 마우스를 올리면은 태양의 자전 주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지구의 그 마우스를 올리면은 지구의 자전 주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지구 그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상현 망사의 달 요렇게 이제 보름달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실험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이 VR로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달의 위상 변화를 조금 더 이제 유튜브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클릭했을 때 유튜브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행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러니까 출발했던 우주선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반갑게 가서 맞아주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팀 발표 잘 들었고 혹시 모델은 어떤 모델은 따로 전부 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4조 대피의 히어로 팀 김은서 최가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을 났다 하면 과연 옆에 친구를 데리고 도망가실 건가요? 아니면 혼자 가실 건가요? 똑똑한 학생들을 만나시고 있는데 점점 개인주의와 약간 이기적인 학생들이 약간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인성을 키워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화재 대피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돕는 과정으로 배려, 공감, 협력, 책임감을 실천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선 저희도 시뮬레이션 많아가지고 이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의 제작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 인지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때 이런 친구들을 돕는 과정에서 단순히 안전 문제를 넘어서 인성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친구를 돕는 과정을 통해 협력, 배려, 공감 같은 인성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뮬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다. 네. 일단 먼저 먼저 시작 장면은 이렇게 위급한 길거리에서 시작이 되고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 장면을 넘어갔는데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면서 단서를 찾으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을 클릭하면 각각 뭐 사람들을 모아서 필요한 걸 찾아보자. 그래서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단서를 줍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해부터 해서 뭐 여기 있는 사람은 뭐 학교 건물은 빨간색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또 클릭하면 움직이네요 계속. 네, 연기가 나고 있는 곳이 학교 건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건물이 빨간색 건물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은 준비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클릭하면 소화기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를 클릭해서 약간 방탈출적인 요소를 넣어서 요거를 넣으면 이제 찾았을 때는 학교에 바로 진입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했을 때 이제 화재 대피 훈련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들
이제 내 소방서에 신고한다. 만약에 이거 SNS에 올린다고 하면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제 소방서에 신고한다 라고 넣고 나서 이제 전화를 시도하자라고 해서 이제 휴대전화를 또 찾아야 돼서요. 이런 부분은 다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고려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전화했을 때 올바른 번호 어떤 걸 전화해야 할까 해서 틀린 거 안 하고 그냥 맞은 걸로 바로 할게요. 119로 누르면 이제 아이들이 화재 대피 시에 전화를 했으면 이제 올바르게 대피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또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젖은 마스크나 수건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 마스크가 오브젝트에 있길래 여기 열면 마스크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클릭하면 네, 올바른 교실로 나가라고 해서요. 불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전부 다 불이 있어서 불 쪽 문을 하면은 여기는 안 된다고 떠요. 그래서 이쪽 문은 전부 다 투명으로 해가지고 불투명도를 높여서 막아놨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탈출 성공 해서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잠시만요.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불투명도 영역이 있네요. 한 번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이 장면은 투명도가 여기서 네, 그룹의 불투명도 얘를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오면 이제 물어본다 나만 대피한다 하면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다시 한번 친구들을 생각해줘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말을 하기 때문에 바로 물어본다 하면 이제 뒤쪽에 아이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 주기를 해서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클릭을 하면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이들이 직접 장애를 체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클릭했을 때 이 아이의 시점에서 시작이 되고요. 굉장히 아까보다 속도가 느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리 이제 걷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의 이제 심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굉장히 속도를 느리게 조정을 했고요. 이 휠체어를 클릭하면 아이가 휠체어에 올바르게 올라타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아이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화면을 깜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시각장애 아이의 이제 입장을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필요한 게 지팡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클릭하면 이 아이도 올바르게 탈출할 준비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이제 탈출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뒤쪽에 없었던 이 점자 블록이 나타나도록 만들어놨고요. 제가 이걸 너무 느리게 해놨네요. 느리게 해놨는데 여기 점자 블록 밑에 있습니다. 노란 색깔 점자 블록과 함께 문이 아까는 없었는데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제가 이거 비행속도 너무 느리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거 비행속도 이제 빠르게 했다 해서 이 점자 블록을 따라서 이 문으로 쭉 가면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장면에서는 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탈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가야 하는 길이 계단과 평지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장애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 평지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평지는 이제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애물의 변수를 입력을 해서 이 5개를 모두 다 클릭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누를 수 있는 점자 안내판 이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저희가 점자 블럭과 점자 안내판 이 두 가지를 3D 핑커캐드로 제작을 해서 베리어 프리 디자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제 우리 이거는 좀 급하게 마무리를 지은 느낌이 있죠.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모두 아름답게 노력해요 해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앞에 팀에서 이제 시연에 들어가면은 다음 팀 자연스럽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수준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팀 나 어디가의 김범석, 어성훈 선생님의 나 어디가입니다.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는 초중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6학년 진로 전환기 학생의 중학교 생활 탐구입니다. 어성 선생님과 저의 진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로 전환기 교육과 초중 교육과정의 수직적 연계성 강화를 통해서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에 대해서 조금 탐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에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했고요.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이 중학교 유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직접 가볼 수 없는 문제 탓에 학생들이 중학교 유형, 다양한 특성화 중학교 유형이 있음에도 정보 접근성이 낮아서 진로 전환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코스페이시스를 활용해서 메타버스로 학생들이 진로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저희가 창작한 장면수는 초등학교, 예술중학교, 체육중학교, 국제중학교의 모습이고요. 다음과 같은 모델을 루마 AI를 활용하여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리믹스 작품은 없이 순수 창작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루마 AI를 활용해서 라이브러리에 없는 오브젝트를 생성하였고요. 또 360도 파노라마 사진 이미지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적절한 이미지를 찾지 못해서 스카이박스 AI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배경을 3D 파노라마 사진으로 제작하였고요. 부족한 사진은 아이스톡 홈페이지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이 음향을 삽입하고자 수노 AI 활용하여서 예술중학교에서 흘러날 법한 피아노 연주와 실용음악을 창작하였고요. 또 미술작품은 구글 아트앤컬처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인 시간표 내용들을 삽입하여서 수업 시간에 대한 퀴즈 그리고 자유학 퀴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도록 두었고요. 마지막으로 커리어넷을 연계하여서 직업흥미검사 링크를 연결하고 또 학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구현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에 적합한 음악과 이미지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교사를 보면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직교과를 선택하게 되면 일반 중학교로 이동하고 예체능 과목을 선택하면 예술중학교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주직교과를 한번 선택해 보면요. 일반 중학교 교실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교사를 클릭하면 시간표를 클릭하면 중학교의 수업 시간에 대한 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한 다음 이 학생과 대화를 해서 자유학 퀴즈에 대해서 퀴즈를 해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자유학 퀴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커리어넷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예술중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음악과 체육, 미술 교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음악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에 커서를 올리게 되면 창의예술중학교에서 나올 법한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음악은 수도 이용해서 엑산 티처스를 주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내리면 음악이 꺼지게 되고요. 미술 교과는 이렇게 사조별로 초등학교에서는 표현성 신장을 위해서 미술 활동을 한다면 조금 더 중학교에서는 전문적인 미술사 그리고 미술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별로 이렇게 진열하였고 누르면 아트앤컬처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은 운동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체육중학교와 국제중학교는 아직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추후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6팀 이건가 6팀이고요. 저는 송호중학교 조혜진이고 저 오송초등학교 박수진입니다. 네, 저희 그 제목이 이렇게 자음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인기가요, 이건가요 이런 걸로 저희가 이제 팀 이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기적인 삶에서 기여하는 삶으로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선생님인데 모든 수업은 사실 삶과 연계돼야 되고 그 학생의 이제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방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제 하나 넘겨주시면 지금 이제 삶과 연계하기 위한 사건 중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LA 산불이 지금 진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8% 넘었다, 진압률 8% 넘었다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이걸 가져왔고 원인을 보니까 결국 지구온난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환경 사용이 결국에 이렇게 산불로 돌아온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진로와 인성 관련해서도 넣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수은 유출 사고가 있어서 대피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통합교육반 애들을 이동반에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그런 장면도 연출해봤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부터 시작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들어가면 바로 뉴스가 뜹니다. 너무 작다. 이제 조금 이따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친구와의 기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불이 나는 걸 알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필요한 아이템을 챙겨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으면 필요한 아이템을 챙겨서 나갈 수가 있고요. 비상구를 통해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문을 통해서 나가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문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네, 나가면 1번에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주인님이 지금 친구가 누워 있는 건데 얘를 누르면 얘를 5분 후 구급차를 찾습니다. 구급차를 찾아서 환자를 들 것에 눕혀주세요 하면 여기에 눕혀서 환자를 눕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풍향계를 보고 바람 반대 방향으로 탈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왼쪽으로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탈출을 해서 출구, 이쪽이 출구입니다. 여기 출구로 가서 네, 출구를 누르게 되면 고생하셨습니다. 탈출 성공! 여기 상장을 받으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산불 예방을 위해서 환경부 실천해봅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성과 과학과 모든 것을 융합했다는 것을 좀 플러스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풍향계를 만들어서 집어 넣었는데 저게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바람 때문에 진압이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넣은 거고 중간중간에 소방관의 역할을 다양하게 배치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키자니아를 노린 거예요. 이제 직업적 체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6팀 이건 거에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해커톤 대회 수준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둘 다 초심자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배정해준 선생님께 굉장히 원망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감안해 주시고 처음 시작하는 애들은 이런 난관에 많이 부딪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희는 지금 모티브가 뭐냐면은 기후변화 교육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인재들이 크기 위해서는 미래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미래의 기후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했고 과학, 인성, 뭐였죠? 진로, 환경까지 다 아우르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융합을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뭐 그냥 넘어가고 바로 시연할까요, 선생님? 네, 부끄러우니까. 네. 처음에는요, 저희가 아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전 미션으로 알려주셨던 그 파쿠르 게임을 무조건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데요. 퀴즈를 풀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면 퀴즈를 푸는데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A랑 B 중에서 맞는 답 방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후변화가 뭐냐, 뭐 기후변화는 통과하는데 맞아요. 저희가 맨 처음 지금 빨리 하려는 이유가 통과하는데 파쿠르 게임을 통과하는데 지금 2분이 걸릴 것 같아서 빨리 했는데 문제가 3개입니다. 3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뭐 기후가 뭐냐, 평균적인 상태가 변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올랐느냐, 사실 0.1도밖에 안 올랐다. 그럼 왜 0.1도 오르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러면은 뭐 조금이라도 변화하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해서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장면을 오면 저희가 장면 전환을 못해서 벽으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좌표를 찍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 기후변화 교육을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기상청에 이미. 그래서 여기에 100년 동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국에 우리 지역이, 우리 동네가 저기 설정을 하면은 이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변화를 다 데이터로 만들어진 게 있어서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옆으로 가면은 이것도 기상청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봄, 가을이 없어지고 이제 여름, 겨울이 길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옆으로 가면은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될 거냐? 옷장에 여름옷밖에 없을 거다. 그 다음에 폭우가 너무 많이 내릴 거다. 뭐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고 했으나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하니까 저는 초등이기 때문에 우리 뭐 세계까지는 모르겠고 우리 마을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면 우리 마을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사례를 제시를 했고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트램과 자전거를 이용해서 생활권이 모두 15분 안에 끝나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제드도 마찬가지인데 저 환풍 시절 때문에 난방이랑 춥게 하는 게 뭐죠? 냉난방을 기부 없이 저렇게 환기로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마드리드에는 이렇게 등급을 해가지고 구역에 갈 수 있는 자동차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을도 변할 거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보면은 하나는 뭐냐면 진로가 다 모든 직업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탄소 배출권 중개 거래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남는 CO2 배출량 그 권리를 미국에서 아마 다 사가지고 제대로 다 산업을 할 거라고 하는데 저런 직업 인터뷰를 넣었고요. 두 번째 직업으로 유망한 것은 나무 의사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나무를 함부로 심거나 뽑아내거나 이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옮길 때에도 이 나무가 지금 옮겨질 만큼 건강한 상태인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진을 따라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했고요.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말할 게 콘텐츠 내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심심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물인간 8조 김예준 그리고 김태윤 선생님입니다. 잠깐만 이제 조금만 시간을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안내드릴 게 있는데 오늘 그 선생님들 이거 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는 이거 그 상품을 한 개로 뒀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캐스트를 2인이니까 2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2개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한 개만 했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전혀 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PM 선생님들이랑 긴급 회의를 한 결과 저희가 협회에 한 대를 더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한 대도 우승팀에게 더 추후에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즉 우승팀은 1인당 하나씩 캐스트 3S를 총 상금 1등 팀만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명은 신비로운 숲의 비밀을 밝혀라라고 했고요. 저희 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8조 식물인간이고 저는 김예준, 김태윤입니다. 네, 저희는 과학교과 이제 한차시 실험 이제 분류하는 그런 차시를 수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제 3D를 VR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고자 이제 노력을 해봤고요. 저희 성취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장면인데요. 식물의 잎 6가지 찾아서 이제 다음에서는 관찰하고 분류해놨는데 이제 관찰하는 곳에서는 얘를 클릭하면 360도 돌아가면서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관찰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저희가 다 모두 렌더링 했고요. 렌더링이 아니고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네, 하나씩 다 모델링을 해서 저희는 대부분의 건 다 저희가 모델링을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파쿠르로 이제 마무리 퀴즈까지 넣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소식은 저희가 관찰하고 분류하는 게 중간에 날아가 버려서 지금은 네, 사진으로만 보실 수 있고 네. 일단 컨셉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숲에서 6가지의 식물을 찾아서 클릭하면 6가지의 잎이 나오고요. 그 6가지를 모두 이제 돌려보면서 관찰하고 관찰을 끝낸 다음에는 이제 이 하나씩 오브젝트를 올바른 곳에 분류를 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이제 뭐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인지 아니면 매끈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잘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퀴즈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동영상까지 네, 이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모델을 저희가 모델링했고요. 한번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벨이라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AI의 기막힌 목소리가 이 스토리텔링을 시작하고요. 도깨비 감수는 VR 쓰고 잎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찾기 쉽게 이런 오브젝트를 넣어놨는데요. 이런 오브젝트를 6개 찾아서 클릭하면 이렇게 하면은
뭐 5개를 더 찾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다 찾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실로 가야 되는, 관찰실로 가야 되는데, 네, 관찰이 네, 이 정도만 구현을 해놨고요. 원래 이제 이것도 다 방향을 맞춰서 예쁘게 다 만들어놨는데 방향이 다 어긋나 버려서 지금은 아마 요거 이제 10초 만에 한 거라 이렇게 보고 다 관찰해서 다시 요정한테 말을 걸면, 아까 없는 잎이, 소나무 잎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원래 분류가 따로 하는데 분류는 아예 못 만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파쿠르를 하면서, 파쿠르가 너무 어렵네요. 파쿠르를 하면서 아까 분류했던 내용에 대한 이제 마무리 퀴즈를 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숲의 비밀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동영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저희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면이 날아간 것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 아쉬워서 나중에 꼭 구현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 설문 조사하는 거 2개 있거든요. 네, 2개 올려놔서 설문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그다음에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평가하시는 동안에 설문 하나랑 인기상 투표 자기 모든 제외하고 3개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기상 투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우수상부터 먼저 발표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인기상, 공동 수상은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상 수상자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행운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상은 커피 상품권과 그 다음에 여기 문화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다 마무리됐을까요? 네네. 거기 그쪽 마이크 그쪽에서 키시면 되겠고. 네네. 잠시 인기상 조금 나올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인기상 투표 다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인기상 투표 완료하신 분 잠깐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범석쌤 링크랑 두 개가 돼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합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상 진행을 하기 전에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 심사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도와주시고 코칭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그 자리에서 심사평 먼저 말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시상 대상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봉기쌤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 심사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심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박빙이어가지고 어디를 들어야 될지 되게 고민이 엄청 많이 됐었고요. 근데 그 고민하는 와중에도 저희 심사위원 3명이 거의